안녕하십니까.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박혜진입니다. 앞에서 고추 육묘 사례를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그 사례 중심으로 고추 정식 이후 재배 현장 애로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마다 재배법도 다르고 재배 포장, 기상이변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하고 일반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동 고추 재배 농가를 위한 현장 애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설고추이고요. 4월 5일 남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살펴보면 우리 지역 고추 재배 중 비가림 하우스는 2에서 3% 정도입니다. 시설고추는 한 달 이상 일찍 정식을 합니다. 이 농가도 전년도에 칼라병으로 작황이 안 좋아서 문의가 있었고요. 각 하우스마다 둘러보니 이상 개체가 있어가지고 칼라병 진단 키트로 확인해 본 결과 양성이었습니다. 이 개체는 뽑아내고 칼라병을 매개하는 총체벌레 약제 방제를 하였습니다. 5월 4일 녹전이고요. 4월 말에 정식했는데 전체적으로 잎이 안 펴지고 색이 연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병해충 피해는 아니고요. 4월에서 5월 말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최저 기온이 평년에 미치지 못하는 날이 지속되었고요. 그래서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는 기상 조건이 좋아지고 회복을 하였습니다. 4월 말 안동시 기온입니다. 평년에 비해 평균 최고 최저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았는데 4월 6일은 최저 기온이 2.7도입니다. 5월 초 기상 자료를 보면 평균 기온도 평년에 비해 모두 낮고요. 특히 최저 기온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낮은데 5월 3일, 6일은 3.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온에 의한 피해를 받습니다. 정식할 때 전에는 언제 했는데 아니면 옆집에서 벌써 심었다는데 그렇게 심으면 안 되고요. 기상 상황을 보고 정식을 해야 됩니다. 좋은 피해를 받으면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5월 6일 일직면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래 제초제를 살포를 하고 고추 심을 때 고래 있는 흙으로 복토를 해서 약해가 난 경우입니다. 이후 보식을 했고요. 관련 제초제를 살포하실 때도 잘 살펴보고요. 그리고 요즘은 고래 피복제도 많이 깔기도 합니다. 농가에서 살포한 제초제는 고추밭 고래 처리하는 제초제고요. 제초제 살포 시 일반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제초제를 살포한 골에 있는 흙을 퍼서 고추 심을 때 복토하게 되어 약해가 났습니다. 설명서가 농약병에 붙어 있는데 이 농약의 특징을 살펴보면 비선택성 제초제입니다. 특징 2번을 보시면은 이 농약은 접촉형 두 가지 성분의 합제로 묻은 부위에 강력한 활생을 나타내어 생육 중인 잡초의 지상부를 빠르게 고사시킵니다. 주의사항을 보시면은 4번 이 농약을 살포한 곳에 후작물로 고추, 무, 유채를 재배하는 경우 살포 60일 이후 파종 및 이식하십시오. 이와 같이 제초제를 살포할 때는 그 특성을 잘 살펴보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월 9일 도산면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저온의 바람 피해로 갈변한 상태입니다. 이날 바람이 심하게 불어 고추 정식한 포장을 둘러봤는데 잎도 떨어지고 바람 맞은 쪽은 갈변하는 피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람 부는 상황입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생육이 더딘 경우에는 요소 0.2에서 0.3%액을 1, 2회 정도 살펴하면 됩니다. 5월 10일 사무실로 가지고 오신 거고요. 고추가 특이하게 생긴 거라고 무슨 원인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병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건 이영주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동일 품종을 심은 포장에 형태가 전혀 다른 개체가 섞여 있을 때 이런 걸 이영주라고 합니다. 댁에서 드시는 거면 그 특성을 보기 위해서 재배도 해보고 과실 달리는 것도 보고 길러보면 되지만은 우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에 한두 폭이 특이한 개체가 있으면은 제거하고
그 품종에서 제시된 형태의 것을 재배하시는 게 낫습니다. 5월 13일 임동이고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입수는 되는데 고추 키가 작은 게 보이시는가요? 이게 순이 먹거나 병해충 피해 입은 건 아니고 절간이 굉장히 짧고 그 엽색이 황색을 띱니다. 육묘중 생리장애고요. 그 봄밭에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기 생육이 좋아야 개화 결실도 좋고 수확량이 확보되기에 그 보식을 권해드렸습니다. 농장 쪽에서는 그대로 진행해 보신다고 하셨고 이후 고추 수확을 하셨다고 합니다. 5월 14일 풍산입니다. 포장에 들어가서 보니 그 칼라병 증상이 많이 보였고요. 그 진단 결과 칼라병이 맞습니다. 그 공동 육묘하셨다기에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증상이 있는 개체를 제거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5월 28일 서우입니다. 순머지 증상이 보입니다. 측지 나온 것도 순머지 증상이 나타나는 게 보이고요. 농장주에게 이런 경우는 회복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5월 말이기에 다른 대체 작목으로 권해드렸습니다. 이후 7월 27일에 다시 가봤는데 대체 작목으로 콩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도 현장에 애로 사항이 있으면은 그 이후 생육 상황이 어떤지 걱정이 돼서 그 찾아가 봅니다. 그 콩으로 대파하셨습니다. 5월 31일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온 개체입니다. 칼라병 피해 증상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노랗게 되면서 계저 증상이 있고 잎에 둥근 견무늬 증상이 보입니다. 이 사진도 보시면은 6월 11일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온 개체인데요. 그 칼라병 피해 증상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신초 부위가 구부러져 있고 잎이 말리고 노랗게 되고 둥근 견무늬 증상이 보입니다. 다른 바이러스 피해 사진입니다. 그 바이러스병 중에 칼라병은 피해가 심해서 그 감염된 개체를 제거하고 매개충인 총체벌레 약제 방제를 알려드립니다. 그 우리 지역은 다른 바이러스병은 칼라병만큼 피해가 크지 않지만 증상이 어떤지 다른 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MV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이고요. 잎이 황색을 띠고 올록볼록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뭐 심한 경우에는 새로 나온 잎이 잎폭이 좁고 위축되면서 고사리 잎이 되면서 그루 전체가 왜소해집니다. 다른 바이러스, TMV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PMMOV 고추 마일드 모틀 바이러스가 동시에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고추 바이러스병은 병 종류에 따라 병징의 차이가 있고요. 뭐 같은 바이러스병이라도 재배 환경이나 품종, 생육 상태에 따라서도 그 병징이 다르게 나타나가지고 구분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7월 6일 PMMOV 고추 마일드 모틀 바이러스 개체입니다. 새로 나온 잎이 황색이 되고 모자이크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접촉 전염도 됩니다. 7월 12일 와룡 지역에 우박이 왔습니다. 잎이 찢어진 게 보이시죠? 이럴 경우에는 병의 예방을 위해 약제 살포를 하셔야 되고요. 뭐 사정 복비나 요소 0.2에서 0.3%액을 가지고 일주일 간격으로 한 1, 2회 정도 연면 시비를 해가지고 생육 상태를 좋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와룡 우박 포장에 흰별 무늬병이 보입니다. 잎에 수많은 반점이 형성되고 흰별이 흩뿌려진 것처럼 보이고 진행이 되면 그 반점 주변에 황색 무리가 생기고요. 그 노화가 촉진돼서 낙엽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병은 초여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8, 9월에 심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흰별무늬병에는 그 등록된 약제가 없기에 그 7, 8월 발생 초기에 그 탄저병 등록된 약제를 살포하시면 됩니다. 7월 19일 이마 시설 재배지입니다. 바닥에 따서 버린 고추를 보니 칼슘 결핍에 의한 배꼽 썩은가입니다. 달려있는 것 중에서도 많은 개체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칼슘 결핍은 과실에서는 배꼽 썩은병이 나타나고요. 주로 과실 끝부분에 약간 함몰되면서 그 흑갈색 반점이 나타납니다. 칼슘은 체내 이행성이 적은 영양분이고요. 오래된 잎에 많이 흡수대가 있어도 뿌리에서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세잎에서 결핍 증상이 나타납니다. 상위엽은 약간 소형으로 되면서 비틀어지고요. 심하면 줄기 끝 생장점 부분, 잎 가장자리가 황화되고 갈변하고 말라 죽습니다. 시설 재배지에서는 고온기 한낮에 차광을 해주고 양에게 칼슘 비율을 높이고요. 질소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시설하우스 밖에 버려진 고추입니다. 농사 다 지어놨고 붉은 고추 따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7월 20일 사무실로 고추 과실만 따왔습니다. 칼라병, 탄저병, 아니면 칼슘 결핍 등 병증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빼고는 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실만 따오지 말고 식물체 전체 샘플이 있으면 더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가능합니다. 진단 키트로 CMV에 걸린 개체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7월 27일 서울 출장 중에 고추가 시들어 있어 확인한 경우입니다. 출장 중에 담당 장목의 생육이 좋아도 아니면 생육이 나빠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육 작황도 알아보고 현장애로 사항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관수 시설이 안 되어 있어 위조가 심한 상태입니다. 관수 시설을 해야 안정적인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8월 12일에 출장 가는 길에 본 붕소결핍 증상입니다. 고추에 가로줄 무늬가 보이시죠? 응급 대책으로는 붕사 또는 붕산을 0.1에서 0.2%액을 연면 시비하거나 아니면 관주 시 붕산을 보충해 줘야 합니다. 충분히 간수를 해주고 토양 건조를 피하고 그리고 석회하고 칼리 비료를 과하게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붕산을 시바르당 그러니까 300평당 1에서 2kg 정도 미끄럼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8월 27일 이마입니다. 칼라병 증상이 가실에도 나타났습니다. 8월에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나방 피해입니다. 유충이 잎하고 꽃봉우리도 가해를 하지만은 주로 과실 속에 들어가서 종실을 가해합니다. 피해받은 과실이 물음병에 걸리거나 부패해서 대부분 낙과됩니다. 나방유충은 하나의 과실만 가해하는 게 아니고요. 다 자랄 때까지 계속 다른 과실에 옮겨가면서 가해하기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한 마리 유충이 평균 3개에서 4개 정도 가해를 하고 많게는 10개까지도 가해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화한 유충이 과실 속에 들어가기 전에 약제 살포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유충이 과실 속에 들어가면 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일소 피해입니다. 과실 표면에 강한 햇빛을 받으면 과실의 표면 온도가 50도까지 높아져 가지고 타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2차적으로 세균 전염도 되고 부패하고 낙과합니다. 피해받은 과실은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해서 2차적인 세균 감염도 막고 보온하고 건조를 막아줘야 됩니다. 과실 표면이 갈라져 가육이 노출된 열과 피해입니다. 온도하고 토양 수분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아니면 직사광선에 의해서 과피 부분 그리고 과육 부분이 발달하는 데 불균형이 되면 이런 증상이 발생합니다. 토양의 보수 보비력을 증대시켜야 되고요. 동시에 뿌리의 분포를 넓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름 증상입니다. 주로 과실의 상처 부위에서 감염이 시작되고요. 병든 과실은 물러 썩습니다. 고온다습 시 발생하는 병해로 8월의 발병 최성기입니다. 병균은 건조에 약하므로
배수와 통풍이 잘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10월 7일 풍산이고요. 10월 초에 밑둥을 잘랐습니다. 그 수확 완료된 포장은 잔잿물을 제거해야 내년도 농사 시 병해충 피해가 적습니다. 그 육류 사례에서 보여드린 그 고추 재배 예정지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잔재물을 다 제거하고 로타리를 친 상태입니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장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추 재배 현장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도 모두 농사 잘 지어가지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